큐시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국감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김대기 실장 문책 논할 때 아니다입니다. 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에서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지난 3일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만큼 미뤄져서 오늘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책임자들의 거취 관련 공방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없고 문책 의사를 제안한 적도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은 문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하고 이 장관과 총리를 경질하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느냐라면서 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이 책임자였던 해수부 장관이 사태를 다 해결하고 8개월 뒤에 사퇴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또 하나 이 논점이 됐던 점이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참사로 표현하느냐 이 명칭을 놓고도 여야 며칠째 맞붙는 중입니다. 오늘 상황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면 현황에 보면은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사고로 인식하는 것인지 참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애도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또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로 표현하지 않고. 저는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고 사망자 그렇게 말한 거는 재난안전법에 있는 그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뭐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지금 이 같이 현재 3시 26분을 지나고 있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내용 짧게 좀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 국감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야당은 거취 부분을 책임자 거취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집중 질의를 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밖에 좀 다른 사안들을 또 질의를 하면서 사실상 여야가 붙지는 않고 이 야당과 이 정부 쪽 대통령실과 좀 이렇게 붙는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선 책임자에 대한 문책, 거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당사자 중에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사람은 없죠.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총리님 사의 표명할 마음 없으십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수사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책임자인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물러설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거취 표명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이 공이
윤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임명직의 경우는 대통령의 결정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 이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결정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거취를 그렇게 쉽게 표명하기 힘들어요. 네. 이런 국민 정서가 정말 무참할 정도로 깔아앉아버린 이번 이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휘 책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도의적인 차원의 책임 이게 크겠죠. 그걸 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처럼 수사 결과, 기소 여부, 네. 뭐 법적으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뭐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사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넘어간다 한들 과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 두 저울질에서 어떻게 과연 국민 정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궁극적으로는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롯이 부담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분들이 버틴다 아니면 윤 대통령이 장관이나 뭐 여러 분들을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오롯이 윤 대통령이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러나 임명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선출직의 경우는 정말 자발적인 사의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어제 그제 나와서 국민들에게 가장 상처를 준 분이 바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이번 사고의 정말 제1선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용산구청장. 네. 용산구청장은 정말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지만 과연 저분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임명직의 거취는 뭐 대통령 그 윗선의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도의적인 이 책임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흘째 책임자가 대체 누구냐, 문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두고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다라는 내용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지숙 기자, 이게 원래 비공개 회의였어요. 앞부분만 잠깐 공개하고 전체가 비공개인데 이게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1만 자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언론에서는 1만 자 경찰 질타였다 요약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은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네, 이 밖에도 공개된 전문에는 사고를 막는 것도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도 경찰 몫이다. 나도 거기 이태원 거리를 잘 알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경찰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을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짧게 잘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1만 자 경찰 질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꾸짖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어제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서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이거는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9시 30분경 상황을 인지한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가 넘었어야 현장에 도착을 했다. 현장을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네, 이 친윤계로 꼽히는 의원들이죠. 장제원 의원, 정점식 의원도 굉장히 날을 세워서 경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굉장히 콕 집어서 좀 질타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비공개였는데 공개된 건 굉장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이 공개를 한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또 한편에선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수아 기자. 네, 저희 MBN 그리고 매일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이 6개월 취임을 맞아서 좀 여론조사를 진행한 건데 이 이태원 참사 수습과 원인 규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긍정평가가 30.3%였고요. 부정이 52.9%였습니다. 넘어섰고요. 이 윤통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34.6%, 부정이 62.3%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란 얘기가 지금 여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찰을 정말 수십 번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만 질타를 했지 이상민 장관 행안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상민 장관은 유임하는 걸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기자들과 좀 얘기를 나누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장관 경질이 가능한 겁니까? 물었더니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장관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읽는다고? 완전히 도사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물론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반농담식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유임으로 좀 흐름을 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제 대통령의 질타를 보면 일단 경찰은 이번 책임을 많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찰의 책임이라는 게 지금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제 사법적인 책임을 지금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법적인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조는 선수습, 선조사 후에 일단은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이 내각이 이제야 완성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여전히 지금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체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구성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또 장관 하나 임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좀 걸리거든요. 네. 이제 더군다나 이상민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거의 핵심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경찰 개혁 이것들이 이제 강도 높게 주문했는데 이거를 실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이상민 장관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상민 장관의 유임은 거의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즉 대통령의 생각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몇 명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난 세월호에서도 봤듯이 실제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장관이 없어져 버리면 또 몇 개월 허송세월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현재 있는 장관을 통해서 이 제도 개혁, 시스템 개혁, 그다음에 매뉴얼 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괄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면 지지 이 당장 현재 사람을 뜨면서 경질시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을 고치고 제대로 좀 완비를 하려면 결국은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 경찰만 질책을 하고 경찰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거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받기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 무능을 가리려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런 꼬리 자르기 지적에 더해서 이 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이 대통령 관저에 배치된 이 과도한 경력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상당수 경찰력이 이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경비 등에 묶여서 이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참사 직후에 또 남영희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 어제도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을 통해서 당 의견이 그런 취지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 이 여당 의원이 이런 유언 비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호처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이 200명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현재 관저에 배치돼 있다라면서 기존 청와대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남 관저의 경우에는 오늘 또 새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아직까지 이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랬죠. 어제 이사가 끝났고 오늘 이곳에서 첫 출근을 했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실 발로 새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지금 출근하는 모습인 걸까요? 맞습니다. 저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언론에 공유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 기자들이 일종의 풀 취재잔을 따서 저쪽에 갔다 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운영 예결위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네.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네, 먼저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파출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한 유튜버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유가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유가족이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카메라 치워달라며 그 앞에 함께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태원 책임 공방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어제는 행안위, 오늘은 운영위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문자 노출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사실 한동안 문자 노출이 좀 없다, 잠잠하다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진에 뭐가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가 국회 행안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네.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가 됐습니다. 발신자는 이현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네.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나 사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당 차원의 발표와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적혀 있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참사를 정치화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의원은 개인의 의견일 뿐 거부의 뜻도 분명히 전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네. 국민의힘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람은 못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비판했고 여기에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은하긴 했습니다만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문진석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근데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또 부원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오해할 법하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에 그쳤다면 얼마든지 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추모의 시간이지 추궁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까 관리 지휘 책임이 있는 장관이든 아니면 몇몇 수장들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만 나오면 지금은 문책의 시간이 아니고 규명의 시간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저런 공격이 들어오면 왜 정쟁으로 가느냐. 물론 여야가 싸우는 건 당연히 정쟁이죠. 그러나
이런 참사의 원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 시간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가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걸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 나가는 게 지금 여야가 할 일이지 뭐든지 뭐 민주당이 제기하면 이쪽에서는 그건 정쟁이니까 하지 말자. 반대편의 상황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은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의무하고 달래는 데는 한참 동떨어진 게 아닌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책임 규명도 해야 하고 뭐 대책 마련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논의를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침을 주셨습니다.